하는 제네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네릭 하는 이게 그 C++에서는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자바에서도 제네릭이라고 부르고요. 제너럴 할 때 그 일반적인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한다는 뜻인데 그 객체적 언어에서는 데이터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컬렉션 같은 거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 타입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알고리즘 지난번에 컬렉션을 추가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화살괄호에다가 t라고 써놓고 일단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놔또 구체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인티저 b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도 인티저겠죠, 이런 경우에. 이 데이터 타입이 바뀔 때마다 함수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건 함수 중복점도 아니고 이 맥의 개수가 다르고 이것만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런 타입을 하나 만들어 놨다가 이때 그 데이터 타입만 계속 바꿔 끼우면은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T라고 해놨다가 이 T에다 뭘 대입할 건지 그거를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만 끼워가지고 그 스페시피케이션, 뭐 스페셜리즘 이렇게 부르는데 구체화, 특수화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때 T를 넣어서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체화하고 스페셜리제이션은 다른 건데 보통 스페시피케이션만 나오고 그거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책은 조금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바뀌어도 그때마다 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또는 이게 객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일단 목차는 제네릭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메소드 이게 멤버 펑션이죠. 그리고 제네릭 클래스 이게 메소드가 돼서 아까 가장 흔한 케이스를 메소드를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제네릭 클래스도 되고요. 그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T라고 써놓고 클래스가 쭉 기술이 된 다음에 데이터 타입만 끼워 놓으면 다른 형태의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네릭 컬렉션 지난 장에서 얘기했던 컬렉션에 대해서도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T라고 넣고 나중에 그것을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서 정해줘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제너릭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를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바꿔 끼워가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네릭형 맥에 대한 설치 합조건. 이거에 대해서도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네릭 프로그래밍. 영어로 이렇게 제네릭스라고 쓰고요. 데이터 타입을 일반화하여 클래스나 메서드를 정의할 때 타입을 확정짓지 않고 사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기법입니다. 데이터 타입을 매기별수로 사용한다. 이렇게 했고요. 제네릭이 필요한 이유는 어리의 리스트를 사용하라고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리스트에다가 그 T라고 하는 부분에다 데이터를 끼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의 리스트는 모든 데이터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박싱과 언박싱 때문에 시들별 낭비되고 합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네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네릭의 주 특징은 타이어 안정도에 있고 성능 향상되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클래스 T 이름 뒤에 제네릭 클래스는 T를 붙여 정의한다. T는 타이의 약자다. 예제를 하나 들었는데요. 여기 T라고 붙어 있죠. T라고 붙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용 시점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이 화살표를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t에 해당되는 부분에 인티저가 대입된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이때는 숫자만 인티저 박스 푸시 백 그러면 인티저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스트링 하면 스트링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너릭 메소드, 이거는 메소드인데, 여기 t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사용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입할 때. 여기다가 인티저는 인티저를 서로 수입하는 거고, 서로 교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링은 스트링을 바꾸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약 조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타입만 답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이렇게 되는데, where t 해가지고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C++나 자바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C샵에서는 이렇게 해서 클래스에서 where t 클래스 이런 식으로 반드시 클래스 타입이어야 함, 참조 타입이 함, 이건 이 정도고, 이건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함. 는 반드시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함 할 때는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클래스나 메소드 이름 뒤에 이 t, 화살괄호로 묶인 t를 붙이고 컴파일할 때 타입을 정하자. 그런 거고요. 에러를 미리 잡고 속도도 빠르고 중립 코드를 줄인다.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네릭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요. 박싱과 언박싱 그리고 제약 조건은 C샵의 제네릭의 효율성 안녕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박싱은 오브젝트 형태로 만드는 거고요. 언박싱은 또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오브젝트잖아요. 이쪽이 뭐 인티저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박싱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이렇게 일반 데이터 달리고 이쪽이 오브젝트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줄 텐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언박싱입니다. 성능이 저하되고 객체를 생성하고 값을 복사하는 과정이 단순 연산보다 무겁다. 그다음에 가비지 컬렉션 부하가 있다. 박싱으로 인해 힐을 생긴 객체들은 나중에 그래픽 컨텍스트가 치워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해결책은 이런 식으로 제네릭을 쓰면 특정 타입에 맞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화 과정이 사라져서 성능이 향상이 된다. 제약 조건 아까 where로 줬었는데 예시 코드 t 하고서 이 콜론 하고서 여기다 주면 되는데요. 스트럭 들어가면 값 타입이 있어야 된다. 클래스는 반드시 참조 타입이 있어야 된다. new 하면은 반드시 매기변 수 없는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베이스 클래스 하면은 반드시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한다. 인터페이스 하면 반드시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해놔야 한다. 걸대로 이런 식으로 써있네. 여기 예시 코드 그래, 이거는. 제약 조건이 필요한 이유. 만약 두 값을 비교하는 메소드를 만든다면 t가 비교 가능한 타입이어야 된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타입만 받도록 제한하는 거고요. 아니, 컴파러블. 컴퓨터 메소드 안전하게 구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약 조건을 소개해야 된다. 이때 t는 클래스가 아니고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이거는 제약 덕분에 일정성 성장 가능하다. 쟤네 그러면 계속되는 건데 이게 박싱 발생, 박싱 발생 이거 여기는 인티저가 오브젝트로 박싱된다. 이게 인티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느리다. 박싱 없음.
이렇게 하면 인티저로 처음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빠르다. 제약 조건은 프로그램. 이렇게 했을 때 박싱 값을 객체로 포장하는 비싼 과정이고 제네릭은 이를 없애기 존재한다. 제약 조건은 디에그 최소한 이 정도 자격 갖추려 명시하여 코드 입력 등록 장치다. 다음은 11점은 제네릭 메소드인데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기도 쉽고요. 회사에서 하나의 메소드로 인티저 스트링, 클래스 등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 있다. 메소드가 지금 함수니까 멤버 함수. 이 데이터 타입을 매개 변수처럼 만드는 거죠. 타입 안 되었으면 있고, 타입을 컴파일 타임에 타입을 체크하기 때문에 런타임을 줄여준다. 값 형식을 사용할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하는 박싱, 언박싱 과정이 없어져서 성능상 이점이 있다. 이제 예제인데요. 이게 아까 그 함수만, 메소드만 나와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10, 20, 이게 명시적으로 쓴 거죠. 여기다가 인티저로 만들어 놓은 이 함수를. 그래서 하면, 이제, N1과 N2가 바꿔가지고, 10, 20이었는데, 20, 10이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고요. 월드 헬로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때는 컴파일러가 출하니까 이게 남시적인 거죠. 임플리시트한 방법이고, 이건 엑스프레시한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월드하고 헬로였는데 헬로 월드로 되는 거죠. 이 프린트 해보면요. 제네릭 제약 조건, 웨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참정식만 활용하거나 특정 탭스를 그냥 클래스만 활용하도록 한다. 아까도 나왔던 거죠. 여기 스트럭처 클래스 뉴 베이스 클래스인데 T는 반드시 가평식이어야 되고 이건 참정식이어야 되고 이거는 외교현 수거만 생성자 이거는 특정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된다. 여기 두 개가 좀 알기 어렵게 스트럭트 클래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사실은 가병식이어야 된다. 이런 좀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스트럭트와 클래스라고 돼 있어서. 왜요? 제너릭 매스는 나중에 결정할 타입을 미리 선언하여 사용하는 도구다. 셋 인티저처럼 호출하는 시점에 실제 타입을 전달한다. 이거 안 하면은 암시적으로 출현하는 겁니다. 제네릭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자 결정한다. 이거 똑같이 T라고 해놨다가 거기다가 데이터 타입을 끼워놓는 거고요. 단지 클래스라는 것만 다릅니다. 이것도 컴파일 시스템이 잘못된 타입 들어오는 걸 방지하고 오브젝트 타입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좋다는 거죠. T 컨텐트, 이게 이제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 이제 데이터 타입을 끼워줘 가는 거죠. 인티저 하면 이게 이제 인티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를 담는 상대 생성, 인티저 박스 인티저 이렇게 했고요. set content 124, int 박스 점 set content 요거인데 얘가 인티저 123으로 되는 거죠. 인티저라고 된 거고 123이 이제 세팅되는 거죠. get content는 이제 이게 인티저이고 일단 데이터 타입이요. 그래서 123이 프린트 되겠죠. 그리고 스트링 그다음에 hello generics 그러면 요거는 generics가 프린트 되고 인트 박스 점 set content는 오류가 발생 인트 박스에 스트링을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 체크해주는 거죠. 스트링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인티저인데 인트 박스는 왜 오브젝트 제네릭을 쓰나 형변한 오브젝트 클래스는 제네릭 클래스 형변할 필요 없다. 박스 언박싱 발생하는데 타입 그대로 사용하니까 빠르다. 실행적인 타입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컴파일 가능성을 잡아줍니다.
제네릭 클래스는 C샵의 리스트 T, 딕셔너리 T, 키, T, 웰라딘 컬렉션 수락신다고 사용된다. 제네릭 컬렉션, 박싱은 박싱이 안 되니까 타입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리스트, 스텝, 큐, 딕셔너리 이런 데서도 사용된다. T키, T 밸런스 T를 붙여가지고 해주고요. 제네릭 컬렉션 예를 지금 예제 프로그램을 이게 지금 그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미나이로 만든 건데 스트링을 넣어서 리스트를 쓰고요. 리스트는 지금 컬렉션인데 스트링 형태로 만드는 거죠. 애플 바나나 하고 요거는 스택을 만든 거고요. 제네릭으로요. 이거는 큐를 인티저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이제 스트링 인티저 형태로 만든 거죠. 원래 컬렉션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그 제네릭으로 쓰는 거죠. 컬렉션 선택 가이드, 순차적인 데이터 목록 관리, 리스트, 데이터 접근 방식 인덱스, 스택은 되돌리기 뒤로 가기, 그냥 최근 데이터를 탑에 있다. Q는 대결 처리, 프로세스 스케줄링, 가능하게 된 데이터, 그런 데이터. 딕션 TKT는 빠른 검색 필요한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쓴다. 실무 프로젝트에서 일반 컬렉션보다는 제네릭 컬렉션을 많이 사용한다. 그다음에 제네릭 인터페이스요. 이 인터페이스 버전이죠, 제네릭이.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첫 글자가 I로 시작되는 것이 관습이고 여기가 T라고 되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쓸 수 있죠. 유연성이 있고 강력한 형식을 검사할 수 있고 박싱을 제거한다.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있고 T가 붙어 있죠. 그 T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중에 데이터 파일이 채워지는 부분. I 레파지토리를 상속받아가지고 이 클래스 인티저 레파지토리가 인티저라고 넣었죠. 그래가지고 만들어버렸죠. 인터페이스를 이제 인티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 상속됐고 add와 get을 구현하게 되겠죠. 임플리멘트 해야 되니까 add와 get을 여기서 임플리멘트 했고요. 여기 남다식으로 했고 여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스트링으로 해서 스트링 리파지토리라는 클래스가 상속받았고 그다음 거기에 add와 get을 구현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irepository 인티저 레파지토리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int 리파라고 했고요. add에서 100을 더했고 영문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트링으로 레퍼지토리 만들어서 걔를 이제 스트링 레퍼를 한 다음에 걔에다가 C# 제네릭스 이렇게 해서 걔를 가져와서 프린트하겠죠. 인터페이스로 만든 다음 이렇게 그냥 인터페이스만 레퍼지토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공변성과 반공변성, 코베런스와 컨트롤 코베런스. 이건 교재에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나온 김에 그냥 조사해달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이네릭 인터페이스과 기호를 사용해서 타일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을 제공한다. 요 자체는 어려운데 공변성, 반공변성 그러니까 그냥 아웃은 반환 형식으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고, in이라고 붙어 있으면 매기 변수로만 사용한다. 뭐, 대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네릭 인터페이스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정할 때 그 대상이 되는 타입을 유연하게 열두는 도구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릭형 매기 변수 제압 조건, 형 매기 변수 제압 조건은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 컨스트레인트인데요. 일정한 규칙을 부여하는 거다. 제약 조건이 없으면 모든 타입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이 타입은 성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이제 웨어를 시작해서 세미콜론 다음에 조건을 제시한 건데 웨어 T라고 해놓고 인티저 플로트 불리언된 가평식만 활용한다. 스트럭트라고 쓰고 T 클래스 하면 클래스 인터페이스 데리베이티브 참정식만 활용한다. 뉴라고 하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베이스 클래스 하면 특정 클래스가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그 클래스를 상속받은 타입이어야 된다. 인터페이스, 그 특정 인터페이스를 갖는 타입이어야 된다. 여기 이제 특정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넣는 모양입니다. 이게 예제인데요. 인터페이스, 엔티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리어라고 해서 엔티티 류라고 쓰는데, 엔티티를 구현해야 되고, 류를 통해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류를 이제 생성을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류로 여기를 생성했고, 엔티티를 구현해야 됐죠. 플레이어가 구현했는데, 여기. 그래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플레이어, 생성된 엔티티 아이디. 일단, 밑에 있는 두 줄은 인티저를 넣으면 아이엔티티를 구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플레이어는 이제 이게 구현한 건데, 플레이어가 아이엔티티 구현한 거잖아요. 이 클래스가. 근데 그냥 인티저를 넣어버리면 아이엔티티를 구현하지 않고 유효 조건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 이 제약 조건을 넣으면 T타입 객지에서 썸 클래스가 가진 메시지를 마음껏 호출할 수 있는 인스턴스 생성. T라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된다. 오류 방지. 아까 오류를 방지하는 거 보시겠죠. 이렇게 제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 타입을 받지 말고 정한 규칙에 따른 타입만 받으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요약을 보면은 데이터 타입을 확정하지 않고 매기 변수화해서 다양한 타입에 대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설계 기법이다. 제네릭 프로그래밍은 그런 거고 T라고 해놓고서요. 제네릭 메소드의 반환 타입이나 매기 변수 타입을 호출 시점을 결정할 하나의 로직으로 타입을 결정하는 메소드다. 그 함수에다가 함수의 매기 변수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지 않았다가 부른 호출 시점을 정해준다는 거고요. 제네릭 클래스도 그 클래스 안에 어떤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T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호출할 때 정의해 준다는 거죠.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으면 이제 추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거를 클래스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쟤는 이 메소드는 그냥 매기변 수를 넣으면은 그걸로 추론하게 되는데, 요거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쟤는 클래스는. 쟤네 컬렉션, 특정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하는 자료를 줍니다. 네. 컬렉션의 제네릭 버전이고, 제네릭 인터페이스도 인터페이스의 제네릭 버전이죠. 제네릭형 매개별 제압 조건 where를 사용하고 t 다음에 콜론을 대서 뭐라고 하는데 아까 그 표에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특정 조건을 제한하는 규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론 끝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에서 나온 것을 해보기 전에 아까 이론 공부할 때 그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예제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메서드죠. 멤버 함수죠. 메서드를, 아니, 그냥 클래스니까 이것도 멤버 함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멤버 함수인데, 이 메서드를, 제네릭을 만든 거죠. T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데, 아까 그냥 해보진 않았고,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T라고 해놓았다가, 거기를 여기서 10과 2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 N1이 10, 20이었다 20, 10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 월드였다가 월드 헬로였는데 헬로 월드로 바뀐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적으로 인티저라고 써줬죠. 명시적으로 인티저 지정했다. 이게 explicit specification인데 여기 N1, N2가 붙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가지고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드 헬로인데 처음에 이제 월드 헬로였다가 얘는 컴파일러가 타입을 추론하게 만들었죠. 이게 스트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암시적으로 했습니다. 이걸 사실 여기다가 끼워 넣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하자면 여기다가 스트링이라고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똑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 뭐 이거를 안 해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문자를 했는데 문자를 한번 해보자. 이만큼 복사에다가 문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문자는 캐릭터니까 캐릭터는 이게 캐릭터를 바꾸고 여기서 한 이렇게 또 그 두 개가 됐죠. 그래서 수동을 하니까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CH1 정도가 CH2라고 그러고 제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한국이었다 국한 줄을 한줄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도 이렇게 랜덤으로 해봤습니다. 그다음 클래스 클래스에 대해서도 했는데요. 클래스가 이제 아까 나온 건데,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메서드가 두 개 있는 클래스죠. T에 해당되는 부분을 끼워놔야 되니까, 일단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인티저로 했다가 스트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정수 상대되면 123, 문자 상대되면 헬로 제네릭스. 처음에는 인티저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인티저로 되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스트링을 넣으면 스트링. 이렇게 되는데, 뭘 더 해볼까요? 이거는 사실은 두 개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두 개를 하려면 이렇게 T1, T2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T1, T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T2가 되는 건데, 그 박스가.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get string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억지로 만드는 건데 지금 이렇게 get 컨텐트 스트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T2라고 하면은 T2라고도 이게 돼야 되는데 T2 T2 private 또 컨텐트 2라고 하면 컨텐트 2가 되고 얘가 2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T2가 이제 뭘 넣고 셋도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셋 T 아이템 네, T2 아이템 2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컨텐트 2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죠. 두 개 되는 거죠. 두 개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해주면 여기 전부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티저고 여기 스트링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두 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주고 여기다가 셋 컨텐트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셋 컨텐트가 그렇게 있네요. 셋 컨텐트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는 세 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바꿨는데 문자 상대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인티저 스트링 인티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한 번은 123 한 번만 나왔군요. 이게 get content 2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전후성자 정후성자 내용 컨텐트 2로 이렇게 인티저 박스 이거 인티저 박스로 할 필요 없는데 지금 두 개 다 해놨기 때문에 get 컨텐트 스트링이 됐구나 이것도 스트링 박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똑같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두 개가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 다 섞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124는 정우수상자 여기는 실로준 X100 이렇게 두 개가 되겠는데 123 정우수상자 헬로준 X100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해본 거죠. 이 상태에서는. 원래는 되게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돼 있어서 이형태에서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다음에는 generic collections. 이게 이제 제네릭 컬렉션인데, 컬렉션은 이제 제네릭 타입인 거지.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리스트를 해가지고 0번째 걸 해본 거고요. 스트링으로 만들었고, 리스트를, 요거는 스택으로 만들었고, 인티저를, 요거는 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딕셔너리를 만든 건데, 요거는 첫 번째 수가 애플이었고, 두 번째는 스택이, 그것도 첫 번째, 맨 위에 거, 12, 12, 맨 위에 거 20이죠. 파파는, 그 다음에 큐는 얘는 앞에 게 나오니까 100, 200을 넣어서 100이 나온 거고, 앨리스가 이제
이, 이 키고 뒤에 있는 게 밸류죠. 그래서 25가 나온 거죠. 이거는 그 컬렉션을 제네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는, 이름할 때 하나 남은 게 제네릭 인터페이스인데, 이걸 좀, 제네릭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은 지금 안 해봤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에서 앱, C샵 제네릭에서 이게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해서 붙여해가지고, 얘를 상속받아가지고, 얘를, 애드와 겟을 여기서 구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얘도 이제 스트림 방식으로 구현한 거고요. 스트림 방식으로 해서 구현했고요. 애드와 겟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함수에서 걔를 인티저 방식으로 해서, 음, 걔를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림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클래스도 구현했겠죠. 그 다음에 얘가 그걸 가져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개념 잡기에서 이론을 해본 것을 네 가지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교재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예제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수업을 여러 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수업 인티저 수업 더블 이렇게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수업 T라고 만들고 그러니까 수입 인티저 수입 더블을 할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입 인티저 수입 더블 해가지고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게 이게 지금 저거죠. 이게 제네릭이죠. 제네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C 프로세스는 템플릿이라고 부르고 자바하고 C샵에서는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보면은 다 잘 되죠. 30, 20, 30에서 30, 12점, 3.5, 10.7이 10.7, 3.5. 20, 30 더블, 더블 했고, 그 다음에 인티저 가지고 했고요. 이거 이제 30, 20으로 이미 돼 있는 거를 다시 바꾼 거죠. 20, 30. 11.7, 3.5를 3.5, 10.7로 바꾼 거고요. 이게 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냥 더블 했는데 스트림을 안 해놓은 여기서는. 여기서 스트림으로 뭘 주고, 여기다가 스트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저절로 짜주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알겠죠. 화이트 라인 해가지고. 처음에, 그 헬로 월드인데, 월 헬드로 바뀌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월드 헬로로 바뀌었죠. 헬로 월드였는데, 처음에. 이 부분을 그냥 해봤고요. 11월 12의 2, 12의 2는 메서드인데, 이것도 메서드니까 별로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어레이의 이름이 지금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건 스트링 어레이냐, 이게 인티저 어레이냐 차이인데, 해보라고 하면, 셀렉트 0번하고 1번만 해갖고, 원데 맨스팅. 오늘 포문으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프리치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거 잘 짜주네요, 이런 식으로. 먼데, 튜스데이, 웬스데이, 세 개였군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요것도 1, 3, 4, 이거를 라이트로 하고서 플러스 이퀄스 하는데 나왔네. 이거 편하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또 하나 더 해본다면은, 여기다 캐릭터를 해본다면, 캐릭터. 이렇게 해보면 ABC 나오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이것도 실행시켜보면 잘 됩니다. ABC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냥 뭘로 해도 그냥 이렇게 짜면 되게 편리하죠. 데이터 타입을 그때마다 갈아 끼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암시적으로 저절로 파악을 한 거죠. 컴파일러가 영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스트링 인티저 했을 때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이게 스트링 인티저 이렇게 해버리니까 셀렉트가 이게 셀렉트를 안 썼군요. 결국은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셀렉트를 아는데 여기 셀렉트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셀렉트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셀렉트를 하지 않았군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셀렉트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번은 셀렉트를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셀렉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바꿔봤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라이트 라인 하니까 소용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also 좀 라이트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사용하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SRR이 아니고 이건 IRR, IARR.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라이트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 줄을 떨어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주라고 하는 거고 완성하려면 11, 3은
이것도 지루하게도 메서드를 세 개를 만들어 섰는데요. 같은 거를. 아, 클래스 안에 있네요. 클래스 안에 세 개가 있고, 마이어레이, 좀 크리에이트 인티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보통 이렇게 칠을 해놓는데, 보통은 그걸 안 해놨네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이거 나오긴 했는데, 파이션이 있지 않다? 오히려 없어야 된다고? 마이어리 좀 셋별 이런 식으로 줘줬군요. 여기다. 클래스는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쓰고, 그냥 메서드 앞에다 바로 줬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는. 여기는 메서드 앞에다가 이렇게 넣었죠. 메서드 바로 뒤에다가요. 근데 클래스에 처음부터 줬다면 그걸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식으로 끼워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 뒤에다 지금 써줘야 되겠네요. 만약에 클래스다 했으면 클래스는 뒤에다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인티저 파일을 체크되고 더블로 만들고 체크를 리버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해버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열심히 했던 거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버렸네. 이런 식 방식으로요. 셋빌려 리버스. 다른 거나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게 더블하고 인티저 했으니까. 더블하고 인티저 말고, 하나 더 한다면, 한 방식도 당연히 되겠지만, 더블 말고, 스트링으로 할까요? 스트링, T, S, 아니야. 여기가 스트링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도 다 스트링. 여기도 스트링이 되고, 스트링이 되고, 여기를 전부 바꿔야 되죠. 스트링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를, 베이비, 그 다음에 여기는 방금 뭔가를 다 해줬어요. 이걸 쳤어야 되는데, 뭐, 예, 앞까지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졌네요. 밑에도 스트링 됐고, 이걸 복사해서 프린트하면 되고, 스트링이 돼 있어요. 얘가 이제 스트링이 돼 있고요. 얘가, 여기 S 스트링, 여기가 S라고 하고, 여기 S라고 하면, 프린트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빗 앨리스트, 밥 앨리스 데이비드라고 프린트가 되는군요. 밥 앨리스 데이비드, 리버스 됐으니까, 리버스 됐으니까, 거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본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11사, 11사는 이제 클래스인데, 이게 진짜 클래스 여기다 넣으면 다 되는 걸로 지금 나오죠. 디폴트 값은 이게 뭐, 널이 되는 수 있는 건 널로 되고, 인티저는 0으로 되고, 그렇지 않고 뭐는 더블 0.0 되고, 그 다음에 뭐 데시멀은 데시멀 제로로 되고, 그런 널이나 0에 해당되는 값을 각각 넣으시면 돼. 그게 이제 디폴트로 해주는 겁니다.
가능한 덜 참조 할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T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꺼번에 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달리 메서드 뒤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클래스 바로 뒤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쓰면 그 안에 있는 모든 T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바뀌는 거죠. get set이 있고요. 데이터 세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디폴트, 생성된 디폴트 해주 general class, 인티젠스 만들고, 라이트라인 하면은 그 값이 이제 오고요. 스트링, 인티저로 해가지고 한번 프린트 해보고, 이게는 디폴트 값이 번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30 넣었어야 된 거고, 디폴트 값이 번지.